섬마을 박씨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렁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그리고 개팬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잘 되시길 바래요. 때는 2002년 월드컵 전 중학생 때였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을 참 너무 재밌게 했었죠. 전 도적을 키웠어요. 무영신투라고 하니 요즘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훔치는 도둑놈 정도로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니 DC의 플래시 정도는 되겠네요. 당시 리니지에 기사, 마법사, 왕자, 요정밖에 없었는데 도적 클래스가 어딨냐고요? 도적질하면 그게 도적이죠 뭐. 창조경제의 개념이 없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창조경제를 하고 있었더랬죠. 제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리니지는 보통 때는 캐릭터를 통과하지 못하나 예외가 있었으니 해당 위치로 순간이동 또는 접속할 때 로그인할 때 그때는 같은 위치에 캐릭터가 겹쳐지게 되죠. 당시에 괜찮은 사냥터였던 용의 계곡은 그 당시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된 최고의 필드였습니다. 고렙들은 사냥하면 갑옷을 강화시켜주는 주문서와 데이라고 하는 무기를 강화시켜주는 주문서를 먹고 상점에 팔아도 얼마 안 하는 장비템들은 바닥에 버리면은 슬라임이라는 바닥에 버려진 아이템을 먹으러 다니는 몬스터, 그런 슬라임과 경쟁하는 저랩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은 광전사의 도끼라는 도끼를 들고 아이템을 주워다가 상점에다 팔아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망태 할아버지 메타라고 하는데요, 땅에 떨어진 고초를 주워다가 판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었죠. 용의 계곡이 이중 최고의 수익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게임 이해도가 괜찮았었던 저는 그런 곳에서 고초를 주워 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법사는 힘 스탯이라는 것이 약했고 어찌되었던 리니지 특성상 언제나 물약은 필수품이 되었었죠. 원거리 몬스터나 힘의 지팡이로 패 죽이는 힘 스탯 몰빵 힘법사 또는 마나 흡수 지팡이로 마나 흡수를 위해서 근접전을 하기도 하는데 올 힘캐였던 저의 도적 캐릭터는 힘 20에 사실상 그 당시 최고 수치의 힘 기사였습니다. 도적 캐릭터는 마법사의 최대치 무게의 물약을 버려도 언제나 다 전부 들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힘이 좋으면 무거운 물건들을 들 수가 있었대요. 무게를 초과하면 마나 회복이 안 되고 마나 타임이라 그래서 마나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차게 하려면은 몬스터의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물약들을 죽을까봐 물약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있으면은 스킬을 써야 되는데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기술 쓸 때 쓰이는 마나가 안 차는 거야. 자동으로 차질 않는 거. 그래서 물약을 안 보이는 데 가서 물약을 다 버리고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마나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담배 타임을 가졌었죠. 저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그 탐스러운 물약을 완전 다 훔쳐가 버리면 되겠구나. 범죄자 마을에서 물약을 팔면 돈 좀 만지겠다. 창조경제 특성상 원가가 제로에 수렴했으므로 누구보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 거기에 용의 계곡 몬스터 특성상 악성향이 높았고 범죄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마법사들은 용계라는 사냥터를 선호했고 당시 대부분의 필드 PK범들은 50%가 마법사였습니다. 완벽한 창조 인피니티 순환 킹 갓 엠퍼러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리자면 리니지라는 게임은 유저를 죽이면은 머리에 있는 자기 이름이 빨간색이 돼요. 점점 붉게 됩니다. 새빨간색으로 돼요. 그걸 이제 카오 수치라 그러는데 범죄 수치인데 그 카오 수치라고 하는 그 머리 빨개지는 걸 풀려면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흰색으로 돌리려면 저런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쁜 애들, 빨간 애들을 잡아서 그 수치를 정화시켜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빨간 상태에서 적과 조우시에 만나서 싸우면 자기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엄청 많이 떨어뜨려요. 죽었을 때. 저것 때문에, 페널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기서 사냥들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축복받은 순간 이동이라는 것으로 몇몇 좌표를 찍었으나 이펙트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걸 감안해서 해당 위치의 분신 캐릭터들을 로그아웃 시켜놓고 재접속하는 형태로 아무런 이펙트 없이 순식간에 침 한 번 삼킬 사이 없이 들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몇 개를 키웠는데 마법사들이 그 앉아서 마나타임이라고 하는 그 앉아서 쉬는 그런 안전지역 같은 데다가 캐릭터 갖다 놓고 걔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물약을
물약을 바닥에다 떨궈놨으니까 누가 주워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만 물약을 떨굴 거 아니에요? 근데 축복받은 순간 이동서라는 걸 쓰면은 휘식 하면서 하얀색 그 막 빛이 샥 생겼다가 쫙 내려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빛이 확 생기는 걸 보고서 반응하고서 일어나서 바로 물약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훔치려면 그런 이펙트가 아예 없는 자기가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다시 접속해가서 물약 먹고 접속 끊고 다른 데 접속해서 물약 먹고 접속 끊고 계속 그걸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저의 용의 귀국 어망사업은 언제나 만선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6검 4셋이라는 걸 마쳤고 7검 5셋이라는 걸 향해서 성실히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니지는 이제 강화를 통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강화가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올라가요. 6검 4셋이라는 건 칼은 6레벨이고 옷 입고 있는 거 뭐 갑옷이나 뭐 투구 뭐 이런 거 장갑 이런 거는 레벨이 4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업을 하던 중 저는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패드립을 먹었죠. 저에게도 뭐 나름 정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였고 마법사였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는 일종의 홍길동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의적 행세를 하며 맛패드립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신상이 까발려지게 되고 올 테면 와봐라, 어른이면 어차피 여기가 학교라 오기는 그럴 거고 PC방은 아버지 친구분 사업장이니까 든든했으며 우리 또래면은 나와버리 안에서 절반은 먹을 수 있었기에 정직하고 용감히 그리고 성실히 개 지루를 떨었죠. 다음날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를 아시나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게 되었는데요. 3학년 형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반을 뒤져가며 범인을 색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벌어지는 교실의 상태에 엿됐음을 감지했지만 곧 풀어졌죠. 리니지에서 다퉜던 그 사람, 우리 학교 3학년 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은 우리 옆집 형이었거든요. 어릴 적 골목에서 매번 같이 놀다가 목마르면 오렌지 주스 한 컵 받아 먹으면서 서로 노는 그런 사이였죠. 일단 그 상황은 면피 후 그 형의 동생인 제 친구에게 고백하여 요종족 방패로 합의하게 되었고 그렇게 무용신투의 마스터 도둑질 클래스를 열게 되었으며 단합이 잘 되었던 남중특 대부분 같은 서버에서 같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랩은 각종 사냥터 M탄 포인트에서 물약을 훔치기 시작했고 고랩들은 버그베어나 카오틱 강아지를 팔며 본격적인 도적 길드를 운영하게 되었죠. 이후 덩치를 불러서 오크성 한번 먹어봤었습니다. 곧바로 아마 라인들에게 뺏기긴 했었지만요. 공성전하는 대형 길드를 라인들이라고 한대요. 그때 PC방 규모의 전문 헤이스트 길드도 동네에 존재했었고 그게 정말 메타버스였는데 말이죠.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요즘은 과금 구조 때문인지 몰입되는 게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라고 섬마을 박씨님께서 올려주신 무친 제가 봤을 때는 과금 구조의 끝판왕인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요즘은 과금 구조 때문에 몰입되는 게임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는 거는 뭐 더 까고 싶은데 못 가서 지금 아쉽다는 건가요? 뭐 집문서를 집어넣고 싶은데 넣을 곳이 없다는 건가? 리니지 재밌죠. 리니지에 대한 추억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리니지 광전사의 도끼 때문에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그 광전사의 도끼라는 게 그때 당시에 38,000이요 5만 뭐 이 정도 되는 도끼였는데 그냥 그 광전사의 도끼만 보였다 하면은 초짜인 거 티나니까 와가지고 막 편지지 들이대면서 이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 편지지가 꼭 그 무기 강화하는 주문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름을 앞에는 무기로 해 아니면 주운서 막 이렇게 써요. 그냥 슬쩍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 살짝 틀어서 봤을 때는 무기강화 주문서네 이러고서 제거 이거 도끼랑 바꾸자 그거 구린 거예요 이러고서 막 바꾸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사기당하고 막 저도 광전사의 도끼 다 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리니지가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만한 게임이 없었을 정도로 참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죠. 물론 뭐 지금도 뭐 빠져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때 그런 낭만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재밌는 리니지 게임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썰랑썰레 군대썰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있었던 재미났었던 일들 웃겼던 일들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일들도 썰랑썰레에 많이 올려주세요. 썰랑썰레는 군대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썰이 다 올라오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게임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게이머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유박.